댓글도 구독도 좋아요도 우아하게 눌러주세요. 나 살 빠지지 않았어. 아닙니다. 블로그TV 우아한 의사들 성형백사라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없었던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아한 토론, 우아한 의사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환자분들의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붓기입니다. 수술 항목별 붓기 빠지는 기간이랑 운동 가능한 시기랑 세안 가능한 시기, 화장 가능한 시기, 또 고객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이죠. 언제부터 음주가 가능한지. 코스를 주로 많이 하고 계셔서 코스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2, 3일 지났을 때까지 계속 붓고 그 다음에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나셔야 됩니다. 세안이 가능한 시기는 7일째 이후에 가능하실 거고요. 화장도 그 이후에 가능하십니다. 코스란 경우는 보통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시면 사람들 만났을 때 잘 몰라볼 정도까지 붓기 빠지실 거고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음주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근 가능한 시기 또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시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수술은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큰 붓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화장 같은 거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밥을 5일째 때 보통 제거를 하니까 일주일쯤이면 큰 붓기는 빠져서 화장을 하고 출퇴근 또는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봉합을 한 다음에 24시간 뒤면 물이 어째 닿아도 이론적으로는 24시간 지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염증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번지니까 저도 실밥 뽑을 때까지는 가급적 세안을 하지 않도록 권해드리고요. 실밥 뽑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세안을 하도록 보통 권해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세안이 가능한 시점이면 이제 화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술은 언제부터? 너는 사실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고형물, 이식제가 들어가 있는 수술은 아니어서요. 코나 다른 가슴 수술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생기면 치명적이라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환자들이 좀 못 씻으면 답답해하니까 그래서 막박 세수하지 말아도 샤워하면서 물 들어가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는 얘기하고. 실밥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눈을 부벼서는 안 되고요, 사실. 그러니까 실밥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다 물로 닦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안이라고 본격적으로 하는 그 비누 세수 또는 클렌징 세수는 이렇게 봉합이 돼 있잖아요. 절개로 이렇게 가고 봉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아래로는 상처가 벌어져요. 그래서 옆으로 살살 하는 건 괜찮고요. 눈 같으면 사실 그 속에서 쌍꺼풀 만드는 과정은 있지만 겉에는 피부는 한 겹으로 이렇게 꼬매는 실밥을 뽑기 때문에 사실 속에 잡고 있는 힘이 없는데 코나 가슴 지방 같은 경우 소개를 일단 꾸며놓고 겉을 꼬매기 때문에 멀어질 염려는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눈은 가끔씩 세수하다 그렇죠. 그런 환자들이 있긴 하면 안 돼요. 가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이제 배로 이렇게 날아갈 때는 배가 되게 볼록해지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될 때까지는 되게 볼록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에서 오히려 환자들 보면 가슴이 별로 안 부어서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가슴 환자하고 지방주입한 환자는 술은 언제부터? 교과서적으로 사실 2주 정도는 그냥 먹어도 된다. 큰 멍 빠지면 그냥 먹어도 큰 상관없다 하는데 조금 염증이 있으면 술 먹으면 그 부위 빨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지.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 호흡물하라는 게 아니라 맥주 한 잔 정도는 큰 문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겠죠. 재수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분들은 10번 이상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재수술을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재수술을 자주 해도 좋을 건 없어요. 필요한 경우는 해야겠죠. 그래서 재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염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양적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수술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지만 많이 하는 건 좋지가 않고 한두 번에 성공했다고 해서 훨씬 더 모양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꼭 필요한 수술하면 하긴 해야겠죠. 환자분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2달째 때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6개월을 꼭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경험이 많으신 전문의쌤을 만나서 진짜로 자세하게 의논을 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괜찮으실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게 저희들 걱정하는 분이지 상담을 다녀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쌍꺼풀 수술 후에 속눈썹 연장이나 펌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조작들은 보통 한 달 뒤에를 추천드려요. 3주가 지나면 괜찮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이론인데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3주보다는 4주, 한 달쯤을 보통 저는 추천드려요. 코 수술 후에는 언제부터 누워서 자도 될까요? 코 수술이요? 누워서 자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속설들이 앉아서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붓기 때문에 그런데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건 전혀 문제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는 좀 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보형물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귀에서 연고를 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주무시는 건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눈 수술은 차이 많아요. 네. 붓기가 빠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면 시간과 상관이 있어요. 눈에 붓기가 빠지는 건 근육이 움직이면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앉아있든 누워있든 수면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꾸 짜주니까. 그래서 확실히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앉아서 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자다 깨다 그렇게 힘들게는 하지 마시고요. 좀 수면 시간만 좀 줄이시면 더. 재수술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보통 어떤 이유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제일 많은 이유는 모양의 불만족이에요. 특별히 심한 합병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 코술하러 왔을 때 보형물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보형물에 대한 염증에 대한 환자는 실제로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코끝이 뭉툭하다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떠신가요? 쌍꺼풀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뭐 인아웃이라든지 아웃의 형태로 좀 쌍꺼풀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라든지 붓기가 안 빠진다 그러죠? 라인 아래쪽이 통통하게 부어가지고 수술 한 티가 좀 많이 나고 붓기가 안 빠지는 형태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의향을 좀 파악하는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다 주관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쌍꺼풀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쌍꺼풀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해결하는 거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하고 의논을 잘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해결돼요. 체형에서는 재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뭐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뽑아야 될 곳을 제대로 안 뽑고 또 이제 또 덜 뽑아야 되는 데를 많이 뽑아놓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살짝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찌면 이 울퉁불퉁한 게 확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을 수 있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있는 게 이제 가끔 구형구축 딱딱해지는 부작용, 촉감이 이상이 있다. 구축은 아닌데 촉감이 좀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수술이 안 돼 있어서 보형물을 여기는데 가슴을 좀 따로 쳐진다든지 따로 놓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제자리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수술 후 관리입니다. 고객분들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 수술 후에 언제부터 코팩이 가능한지. 박 원장님 얘기했듯이 3주가 돼야지 피부의 상태도 안정화돼요. 저도 팩 같은 걸 하시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3주에서 4주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슴 수술 후에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는 언제부터 입을 수 있을까요? 와이어가 있다고 뭐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수술한 부위 중간에 와이어가 눌리면 자국이 또 남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수술한 가슴을 충분히 쌀 정도의 넓은 컵을 가진 와이어 브라는 사용을 해도 상관없고 실제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보정 브래지어를 환자한테 들여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와이어가 있고 중요하지는 않아요. 수술한 부위가 눌리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방 흡입 후에는 압박복을 꼭 24시간 입어야 될까요?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붕대를 감고 이런 거는 속에 뭐 피가 고인 거를 좀 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신경 내부를 보고 오히려 그런 효과를 위해서 감아주고 눌러주는 거고 조금 지난다면은 그게 임파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꼭 누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붓기가 좀 더 느리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초반에는 사실 이제 누르는 게 한 뭐 24시간 뭐 넓게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는 압박복은 사실은 입었다 풀었다 해야 좀 순환이 되니까 환자들한테도 대충 한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은 좀 신경 써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하루 이틀 안 입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눈 수술 후에 눈을 힘을 딱 주고 눈 뜨는 연습을 해야지 쌍꺼풀 라인이 선명해지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눈에 힘을 빡 주면 안 돼요. 봉합해놨잖아요. 눈에 힘을 주면 힘이 들어가니까 뭐 벌어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또는 피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면 안 돼요. 다만 큰 원칙은 평소처럼 뜨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눈을 뜰 때 당기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 힘드니까 이렇게 턱을 들어서 이렇게 살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붓기가 늦게 빠져요. 가급적 조심하는데 평소처럼 턱을 당긴 상태에서 적당히 이렇게 뜨는 정도가 붓기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라인 접히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아한 의사들 성형백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알고 싶거나 또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성형 백서라는 주제로 우아한 의사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또 무엇이든지 우아한 의사들의 우아한 토론은 계속될 겁니다. 댓글도 구독도 좋아요도
우아하게 눌러주세요.